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기출문제 교재, 20페이지, 아니, 저기, 20페이지, 100회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 문제 5번, 코드 번호는 1200번, 한 번 더 연습하실 분들은 2200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함은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며 당해사업연도 8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가장 기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따라 당해사업료는 세무 조정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상급비용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 갑을,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1번.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첫 번째, 단기 대손충당금과 상계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된 금액이에요. 여기 금액, 미수금, 바드럼, 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10일 날 종민이 발행한 약속음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금 1,500만 원 있대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했으니까 이 대손 요건 충족했어요. 충족했고 비만가액 1,000원은 제외입니다. 1,000원은 제외인데 1,500만 원 자체가 얼마는 제외가 되어 있대 이미 1,000원을 공제하고 난 후에 금액이라 나왔잖아, 그지? 1,500만 원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00만 1,000원을 충당금하고 상계처리 했으면 1,000원은 안 돼. 근데 처음부터 1,000원을 뺀 1,500만 원만 대손 충당금과 상계처리 했으니까 1,500만 원은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 10일 상민의 파산으로 인해 해소불능으로 확정된 미수금 800만 원. 파산도 요건을 갖춘 거죠.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고 대손 충당금 내역은 미수금 800만 원, 바드럼 1,500만 원, 상계 처리한 내역 나와 있고 단기 계상액은 200만 원이지만 단기 계상액은 200만 원이지만 세법에서는 총회법에 의해서 기말대충이 회사 계상액이 되는 겁니다. 기말 대손충당 설정되는 채권자리액은 외상매출금이 5억인데 소멸시효 완성분이 3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소멸시효 완성분을 여기 보시면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 안 했어. 얘는 강제 대손입니다. 강제 대손 소멸시효 완성분은 강제 대손을 대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송금산입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외상 매출 그 5억 원 속에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지? 대손 처리했으면 금액이 빠졌겠지. 바드럼 3억 원 중에서 할인 나오면 300만 원 있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입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 대표적으로 이제 특채 대할이 있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돈대 공제받은 부가세 예수금, 할인원과 배송, 예, 이런 것들은 예,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에요.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을표의 전년도에 예,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로 송금부 시한입한 금액이 150만 원 있고 예, 대돈 설정률은 1%로 가정한대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예, 법인 조정일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날짜가 첫 번째는 여기는 여러분들 그 대손금 조정은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단기 손비 계상액은 대손상각비 처리한 경우죠. 분개한 경우에 그지? 분개하지 않으면 여기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날짜가 첫 번째 거는 예, 2022년 2월 10일. 계정 과목은 받으러 오면 110번. 채권 내역은 매수채권 1번. 대손 사유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금액이 1,500만 원이고 시인에게 1,500만 원입니다. 근데 얘가 원래는 이게 1,000원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1,500, 1,500만 1,000원이었다는 거잖아. 그지? 원래는. 그지? 그럼 1,500만 원, 1,500만 1,000원을 만약에 대손 처리했다면 시인에게 1,500이고 부인에게 1,000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1,000원을 제외한 얼마만 1,500만 원만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부인에게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두 번째는 예, 6월 10일 예, F2 눌러서 미수금 2번 파산 1번 금액이 예, 800만 원이고요. 얘도 예, 파산 요건을 갖췄으니까 예, 시인에게 8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채권자네. 채권자네 108번 외상매출금 예, 장부가액이 5억 원인데 이 금액 속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300만 원 포함되어 있어. 걔는 빼야 되는데 안 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 단기 예, 시부인 채권에 마이너스 300 빼야 되니까 여기 그 기마전지 대동금 부인 누계는 예, 전기든 단기든 예, 시인 빼야 되는 채권은 음수로 넣고 대손금 부인된 것은 양수로 넣어야 돼요. 양수로. 그 다음에 받으러 온 110번 3억 원이고요. 20번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특채 대할은 여기다 넣는 건데 여기다가 넣을 때는 여기 그냥 양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양수로. 지금 할인어음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300만 원 넣어주시면 300만 원이 빠지죠. 2억 9,700. 그지? 응. 그래서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7억 9,400만 원이고 기본율 1%에서 한도가 794만 원입니다. 회사 계상액의 걔는 꼭 무슨 대충이 나와야 돼? 기말 대충이 나와야 돼요. 그지? 걔는 요 개 금액이 기말 대충 1,400만 원이 나와야 되고 단기 회사가 실제 계상한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단기 계상액에 200만 원 넣고 요 개 1,400이 나와야 되니까 보충액에 1,2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794만 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1,400만 원이라서 606만 원 한도 초과했다 이런 얘기고 입금 선입액 조정은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비용인데 세법은 총회법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도 초과한 금액 얼마? 150만 원이 이번 연도에 넘어오면 무조건 송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치? 기초대충은 3,500만 원이고요. 예, 충당금 부인 누계액만 없다면 회사와 세법과의 차이가 없는데 예, 전년도에 세법은 150만 원을 부인했기 때문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 150만 원 넣으면 그 금액이 15번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맞아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요거 놓쳤네, 요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여러분들 먼저 여기다 금액 넣었을 때 송금사님 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까먹어. 그거 놓쳤네.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돈 처리 안 한 거를 넣었을 때는 송금사님을 먼저 해주셨어야 됩니다. 예. 직접 입력을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을 해제하시면 감옥 조회가 가능해요. 소멸. 소멸시효 완성채권 300만 원은 송금사님 유보 발생하고 입금사님의 송금물사님의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606만 원 송금물산 유보 발생 대손 충당금 가다 한입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전기대충 한도 초과 세무조정이에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50만 원은 송금사님 유보 감소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건별로 각각 처리한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건별로 각각 처리한다. 우리 매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동 조정 쪽 오류인 재고자산 평가 증강 선급비용 가대 가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단기 미수이자 다음 연도 또는 차기 이후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치? 없애줘야 되는데 1번 자료 가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잔액에 이거 이번 연도 자료예요. 이번 연도 자료인데 기초 잔액에 선급비용이 얼마 돼 있어? 56만 원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기초는 전년도 기말 잔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전년도에 선급 비용을 가소 잡아서 입금 상환했었다는 얘기예요. 양수로 이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의 을표에 양수로 나와 있는 금액은 입금사님이 송금불사님, 그지? 음수로 나와 있는 금액은 송금사님이 입금 불사님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무슨 산입이었다는 얘기? 이게 양수니까 입금 산입이었으니까 이번 연도에 무슨 산입 해줘야 돼요? 송금 산입을 해줘야 돼요. 전년도에 선급비용 가소였다는 얘기야, 가소. 그러면 강목별 세무조정에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먼저 조정등록 들어가셔서 송금사님이 입금불산입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제하시고 선급 전기 선급비용 보험료 가소계상액을 입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요 금액이 56만 원입니다. 이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란에다가는 그리고 선급비용 요 56만 원은 전기의 기간 미경과로 인해서 유보 처리한 보험료의 기간이 이번 연도에 도래했기 때문에 56만 원 다 처리해주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다음 연도 것까지 해당이 된다면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것만 송금사님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단계 임차료네요. 평택공장, 제천공장, 선납금액, 임대인, 임차기간 나와 있고요. 임차료는 장부에 선급비용으로 계산된 금액은 없대요. 선급비용 하나도 안 잡았대. 전부 다 임차료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정 구분에 예, 선급 임차료, 예, 거래 내용은 첫 번째 거는 평택공장, 거래처는 예, 성사, 시작일은 예,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예요. 지급액이 8,400만 원이니까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예, 2,769만 2,307원은 선급비용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회사가 선급비용 안 잡았다는 얘기는 선급비용이 가소 계산된 만큼 임차를 위한 비용은 가대 계산돼 있다는 얘기야. 비용이 커져 있으니까 비용이 커져 있으니까 이익은 작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익이 적어진 것만큼 무슨 산입하라는 얘기야? 입금 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선급비용 가소. 음. 두 번째도 선급 임차료 대천공장 F2 눌러서 예, 이근이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고요. 1억 2천만 원이고 또 9,500, 13,698원은 선급비용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 선급비용이 가소계산된 만큼은 예, 비용이 가례계산돼 있기 때문에 입금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입금산입. 얘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다 없애는 거 아니죠, 그지? 2024년 7월 30일까지 해당되니까 이게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이 금액 중에 몇 개월치만 12개월치만 없애고 7개월치는 그 다음 년도에 또 없어지는 거야. 이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년도까지만 영향 미치는 것도 있지만 다다음 년도까지 영향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둘 다 선급비용 가소기 때문에 입금산입. 근데 각각 건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입력 그대로 직접 입력 그대로 첫 번째는 평택공장 선급비용 가소 2,769만 2,769만 2,307원은 입금산입 유보 발생 대천공장 선급비용 가소 9,500 13,698원 입금산입 유보 발생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금액이 왜 2769-3073-698 아 이게 여기 금액이 안 맞는 게 이제 이게 윤년이 돌아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연도를 바꿨더니 어? 이게 그 뭐지 일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연도에 지금 윤년 24년도에 윤년이 있나 봐요. 24년도, 23년도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24년도인가 보다. 95013-698
9013, 예, 698이 맞아요. 27692, 307 됐고,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예, 관련 세무 조정을 반영하시오. 다만 아래 업무용 승용차는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단기 차량 운영 일지를 예, 작성하지 않았대요. 임직원 예, 전용보험에 가입했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했고 음, 차량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운영 리스 운용 리스 계약 기간 및 보험 가입 기간 예. 운용 리스는 이제 사용하다가 반납이 가능한 게 운용 리스고 금융 리스는 사용하다 반납이 안 되는 게 금융 리스예요. 예, BMW하고 포르쉐 계약기간 보증금 자산코드 그 다음에 차종 차량 번호 운용 리스 금액 감가상표 상당액 유류비 차량 비용 총액이 나왔고요. 지금 요거 운용 리스 금액 요 금액 속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운용 리스 금액 속에 감가상각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 요 금액하고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140만 171원이 되는 겁니다. BMW는. 포르쉐는 예, 운용 리스 금액이 1720만 4410원이고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예, 1824만 5692원이고요. 세법을 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업무용 승용차 리스 또는 렌트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니스. 여기 이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 업자는 니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니스업. 이 시설 대여 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는 얘기야. 어? 요 금액에서 요 금액에서 요게 지금 임차료 상당 임차료죠. 임차료 따지면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다만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 임차료에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임차료의 7%를 수선 유지비로 할 수 있고 1호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 외에 자동차 대여업자 이게 렌트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리는 거 보면 렌트가 있고 리스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렌트하고 리스는 다르다는 얘기면 리스는 또 면세고요. 렌트는 또 가세예요. 부가세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원래 근데 여신 전문 금융업종은 원래는 돈 빌려주는 게 업인 거야. 원래가 돈 빌려주는 게. 그지? 예. 렌트업으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그럼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거는 지금 리스가 나온 거예요. 리스가. 음.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하셔서 코드는 예, BMW는 101번, 차량 번호는 예, 04호 7777, 차종은 예, BMW 사용. 내가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재산 계정 까먹고 고정 코드는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3번의 취득일자는 이제 취득한 경우는 취득일자, 임차한 경우는 임차일자. 2022년 6월 1일. 예. 실제 답에서는 경비 구분 안 했더라고. 지금 이게 누가 썼는지 안 나와갖고. 사용자 부서나 사용자 직책, 사용자 성명이 안 나왔고요. 임차 여부는 운용 리스. 임차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고, 보험은 가입을 했고, 보험기간은 임차기간하고 같대요.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고, 운행기록은 작성 안 했대요. 출퇴근에 사용했고. 됐을까요? 음. 저는 경비 부분 따로 안 나왔고, 제가 만든 답지에는 그냥 제가 임의로 800번째 선택을 했는데, 원래 답지 보니까 이게 선택이 아예 안 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포르쉐는 102번, 3575, 8888, 포르쉐, 사용, 계정, 취득한 게 아니니까 1번하고 2번 할 필요 없고요. 예, 취득일자는 이제 임차한 경우는 임차일자, 2022년 5월 1일이고, 경비구분 입력 안 했고, 임차 여부는 예, 운영리스, 임차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보험은 가입했고, 보험 기간은 임차 기간과 동일하고,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운행 기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번.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X로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업무용 수용자 등록한 거를 불러옵니다. 지금 업무 사용 비율 100% 나왔는데 보유 또는 임차월수는 7개월이고, 여기다가 금액을 넣어주면 업무 사용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1,5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인정합니다. 단 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출액이 이게 1,500만 원까지는 관련 비용을 1,500만 원까지는 100% 송금 인정하고, 지출액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사용 월수, 월수까지만 송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갖고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 주더라고. 1,5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7개월 하니까 875만 원까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875만 원까지만 인정하는데 지금 지출액이 BMW는
지출액이 1140만 171원이잖아요. 그지? 875만 원을 875만 원을 1140만 171원 나눠주면 결국은 업무에 사용한 비율을 76.7532% 인정한다는 얘기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줘. 그냥 참고로 이건 보시고. 요거는 하나 필기하세요. 요거는 그냥. 다시 설명할게요. 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1,500만 원까지는 100% 송금 인정하고 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출액이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500만 원 곱하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게 공식 이상해 보이지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2천만 원 지출했어. 그 2천만 원 인정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면 이렇게 하면 1의 1이잖아. 1. 그치? 그러면 1,500의 1이니까 결국 얼마까지만 결국 최대 한도가 1,500만 원 그냥 나오는 공식이라는 얘기야 그냥. 1,500만 원 초과하면 그래도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그 얘기야 그냥 그 얘기. 그 얘기. 그 얘기고 1년 미만 사용한 경우는 사용하는 월수만큼만 송금 인정이 돼요. 1년 미만 사용한 경우 사용한 월수만큼만 송금 인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지금 BMW만 갖고 얘기하면 BMW만 갖고 얘기하면 예, 업무일지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 원 최대 한도가 1,500만 원이고 7개월치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 875만 원까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송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875만 원까지만. 그 875만 원을 그 BMW의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1140만 171원 나눠주면 결국은 업무 사용 비율을 76.7532%로 보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포르쉐 같은 경우는 몇 개월치지? 포르쉐는 5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1, 2, 3, 4 빼면은 8개월치잖아. 그지?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1,000만 원까지만. 1,000만 원을 포르쉐의 그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1,824만 5,692원 나눠주면 54.807%만 업무 사용 비율을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근데 프로그램에 넣어주니까 알아서 계산이 되더라고 알아서. 자 그럼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임차료 감가상각비 포함한 상당액이 BMW는 1,010만 6,750원이에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0375 유류비가 1293421 하면 알아서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결국 76.7532%만 인정하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액에서 76.7532%를 곱한 614만 548원 그 다음에 1140만 171원에서 1140만 171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 375원 빼면 나머지 339만 9,796원이 나머지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에요. 여기도 76.7532%만 인정하다 보니까 260만 9,452원만 인정하고 현금으로 업무 사용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은 업무 외 사용 금액으로 본다는 얘기지. 나머지 금액은 업무 외 사용 금액. 포르쉐도 가보시면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임차료가 1,720만 4,410원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683만 3,975원이고
유류비가 104만 1,282원이니까 54.8075%만 업무 사용비율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업무의 사용 금액을 본다는 얘기지.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누르시면 직접 입력으로 나와 있죠. 업무 미사용분 1,089만 5,863원은 송금 불산이 임직원이 썼으니까 상여, 임직원이 썼으니까 개인 주주가 썼으면 배당,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은 536만 6,821원인데 취득한 경우에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상 유보 발생이지만 렌트하거나 리스한 경우는 그지 귀속자가 렌트업자나 리스업자한테 귀속이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의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업무 사용 비율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간 1,500만 원이 한도. 거기에 7개월치 875만 원. 875만 원을 1240017일로 나누면 767532%까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8개월로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포르쉐의 포르쉐 비용이 18245,69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8245,692로 나눠주면 54.8075%까지. 그지? 업무 사용 비율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료 값표하고 을표를 작성하시오. 다음 불러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을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며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작성할 때 그 을표를 먼저 작성하고 가표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가표 1번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료 가표상의 변동 내역인데 이 재무상태표상 자본이죠. 지금 기초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금 증가액, 그 다음에 기초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기초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증가액, 전기마 자본금 적립금 조정료 을표, 기말 잔액은 이제 기초잔액에 넣는 거고, 요 세 개 다 자동조정 쪽 오르네요. 이게 다, 그지? 세 개가. 기초 잔액에 입력 후, 단기 중 감소, 유보 감소, 그치? 입력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다 자동 조정 쪽 오류로 단기 중 감소에 입력하시면 돼요. 대손충당 한도초가 선급비용 양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선급비용 가소 계산했었다는 얘기예요. 재고용 평가감도 이거 다 지금 입금 산입 또는 송금물 산입. 그 다음에 단기 중 유보금의 변동 내역은 단기 대손충당 한도초과액은 단기 대손충당 한도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선급 비용은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분으로 전기말에 송금불산이 세무조정된 금액이니까 예, 이번 연도에는 송금산입 요 금액 송금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요 금액 송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도 예, 모두 판매되었으니까 얘도 이번 연도에 송금산입해라 이런 얘기고요. 단기말에 재고자산 평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기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표 한도 초과액이 400만 원이 발생했대요. 얘도 이제 송금불산입 예, 유보 발생이죠. 전기 2월 교통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법인 조정2에 신고 부족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예, 여기 지금 불러와 있는 거는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유보 발생 유보 감소가 지금 불러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니까 예, 전체 삭제 하시고 예, 을표에 여기 기초잔액은 전기말 기말잔액 그래서 첫 번째가 대손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 감옥란에다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00만 원 송금불상이었다는 얘기고 전년도에 선급 선급 비용 가소계상액은 입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이 250만 원 재고자산 평가가 1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거 양수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입금 산입이 송금불상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이 세 개 다 무슨 조정 쪽 오류? 자동 조정 쪽 오류잖아. 그치? 그래서 전부 다 무슨 감소? 유보 감소. 유보 감소는 감소에, 유보 발생은 증가에 입력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 감소에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한다고 했지?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기초가 음수면 감소도 음수로. 그지? 여기 입력할 때는. 얘네가 입금 산입이고, 이번 연도 유보 감소는 사실 송금 산입이거든. 그런데도 여기에 입력할 때 음수는 넣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2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은 지금 유보 감소로 없어지고 3번 자료 가시면 지금 2번하고 3번은 다 끝난 거죠. 그치? 다 끝난 거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그 다음에 대손충당 한도 초과액이 이번 연도에 또 얼마가 생긴 거야? 1,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유보 발생은 증가해. 유보 발생은 증가해. 1,100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감가. 삼각대 한도 초과. 기초전액하고 감소는 없고요. 이번 연도에 발생한 금액이 400만 원. 됐을까요? 음. 요 금액이 가표로 가요. 가표로. 을표의 금액이. 기초, 그 다음에 감소, 증가. 근데 얘네들 기존에 입력된 거 이거 무시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어? 전체 삭제를 하신 다음에 을표에 있는 금액을 다시 보고 입력해도 상관은 없고 보통은 이렇게 나머지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어 갖고 기초가 1550, 감소가 1550, 증가가 1500. 1550, 증가가 150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도 넣어도 상관은 없고 있을까요?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넣는 거예요. 여기는 기업회계상 자본이기 때문에 기초잔액이 자본금이 5천만 원, 단기 증가가 5천만 원, 자본 잉여금이 기초가 400이고 나머지는 없고 자본 조정 없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가 없고 이익잉여금이 기초가 6,500, 단기 증가가 7,200,
여기는 증가가 나왔는데 보통은 기말잔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기말잔액이 나오는 경우도, 그지? 그러면 기말잔액이 나와 있으면 기말잔액에서 기초잔액을 빼서 증가에다 넣는 거예요. 그지? 여기 감소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감소는 기초 중의 감소라서. 그럼 만약에, 예, 감자하면 여기 감소가 되긴 되겠구나. 거기 여기 감소가 나오는 경우 좀 드물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가 그 기업회계상 법인세보다 법인세 가표 및 세액 조정계산서 법인세가 증가했으면, 예, 증가에 양수로, 감소했으면, 예, 증가에 음수로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5번.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단 불러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을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활용한다.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기부금 관련사. 2020년도에 지정기부금 지출액이 1,000만 원인데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700만 원이라서 이때 한도 초과액이 3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300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지정기본 지출액이 1,800만 원, 1,800만 원인데 지정기본 한도액이 2천만 원입니다. 지정기부금 송금 산입액은 첫 번째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이 먼저입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이 300만 원이 있고요.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인 300만 원 먼저 송금 산입하고 단기 지정기부금 지출액 송금 산입은 둘 중에 작은 금액 단기 지정기부금 지출액이 1,800만 원이고 지정기부금 시인 부족액 지정기부금 한도액 2천만 원에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6월에 송금 산입 300만 원 빼주면 시행부족액이 1,700만 원이 돼요. 근데 지정기본 지출액이 1,800만 원이니까 송금 상입액은 0원이고 0원이 아니죠. 1,700만 원이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이 100만 원 생겨요. 요거 필기 한번 해주세요.
기부금은 예, 비용 항목이다 보니까 이미 당기순이익에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단기 지정기본 지출의 송금산입액은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액하고 한도 초과 송금물상액만 잘 예, 걸러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교수금이 1,000만 원이 있고요. 2021년도 기록분. 수도권 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최대한 적용 대상이 900만 원 있고 예, 중간인합세액이 300만 원, 예, 원천 납부세액이 예, 120만 원 있어요. 됐을까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에. 자, 법인 조정 투에 법인세 가대표님 및 세액 조정 계산도 들어가셔서 예, 당기 순이익이 1억 6,200만 원, 입금사님이 송금물상입액이 1억 3천만 원, 송금사님이 입금물상입액이 1억 원이고요. 예,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00만 원이고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상입액이 예,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까요? 1,700만 원은 이미 당기순이익에다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할까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하고 한도 초과 이후에 송금산 이 두 개만 잘 관리해 주시면 돼. 기부금.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한도 초과 2월에 송금산입을 우선으로 공제한다는 거. 2월 결손금이 예, 1,000만 원이고 비과세 소득은 없고 가표가 1억 8천만 원. 산출세액이 1,8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900만 원. 중간 비납부세액의 중간이납세액이 300만 원. 원천 납부액이 120만 원이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저장하시고, 저장하시고, 법인 조정 투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셔서 불러오기, 불러오기. 감면후 세액의 23번의 차감세액이 법인세 가대표님 세액조정 계산서 18번의 차감세액과 같아야 되는데, 이 차감세액이 나오기 위해서 차감해줘야 될 게 예, 반영이 안 돼 있다면 반영해주면 되는데 빠져 있는 게 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밖에 없어요.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이 창업 중소기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900만 원, 900만 원 넣으면은 요 900만 원이 최저한세에 걸려서 360만 원이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얼마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예요? 540만 원만 공제받으라는 얘기고 혹시 앞에서 우리 그 최저한세 구하면 그러니까 감면세 구할 때 빼줬던 최저한세 적용 대상 예, 비과세 소득,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별비용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예, 감면전 가대표전에 예, 7%에서 최저한세가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예, 공제가 안 되는 금액이 있으면 예, 그 금액을 빼 나머지만 공제받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최저 적용 대상 예, 감면세액밖에 없어요. 360만 원 뺀 540만 원만 감면받으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되고 요 540만 원을 법인세 예, 가대표점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최대한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 900만 원을 54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예. 그러면 최저한세 조정하고 나서 나오는 18번에 1260만 원이 예, 최저한세하고 같으면 돼요. 최저한세하고. 최저한세하고 같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해서 100회 전자제품 1급 법인세 실무가 끝났고요.